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몬스테라 알보 구입을 했어요. 그 입고 구입해가지고 입이 나고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입이 날 때 이제 분갈이 해줘야 되죠. 그런데 분갈이 할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골에 농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갈이 할 필요 없이 물론 사무실 같은 데도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은 할 필요 없이 이제 노지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분갈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포트에다가 이제 심어가지고 옮겨 심는 건 있죠. 그런데 요즘 식테크를 해가지고서는 몬스테라 알보를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정원을 만든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이게 키우기가 쉽고 그런데 이게 이제 몬스테라 알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열대 우림 지역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열대 기후의 특성은 햇빛이 연중 햇빛이 풍부한 거죠. 식물이 자라기에 충분한 고강수량이 더해져서 세계에서 가장 울창한 지역이 열대우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물도 잘 빠지죠. 그리고 60mm 이상 뭐 이렇게 강수량이 올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토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스트리알보를 키우실 적에는 일단 햇빛이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꼭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비료의 주성분은 일반적으로 비료에는 여러 개의 성분이나 물질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가정에서 키우는 이런 식물에 대해서 비료에 대한 퇴비에 대한 그런 어떤 판매를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 몇 개 있죠. 그럼 떤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작물에 줘야만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뭐 요소비료, 복합비료, NK비료 뭐 상당히 많습니다. 시골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소 예를 들어서 요소는 질소 N 그죠? 인비가 용성인비는 인산이 주로 이제 성분이고 복합비료 같은 경우는 성분이 두 개의 성분 이상을 가진 것을 복합비료라고 하죠. 그래서 뭐 구태여 내가 이제 비료에 대해서 뭐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료 이런 거에 하려면 NK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열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잎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관상식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NK에 대해서만 많이 하셔도 두 개의 질소나 칼륨에 대해서만 많이 하셔도 충분히 그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자 몬스테라를 티주를 구입했어요. 몬스테라 입이 나올 적에 용어가 많아요. 뭐 알보가 입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뭐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뭐랄까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주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오히려 이름을 붙여줌을 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그 뭐랄까 그 친민감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사무실에서 많이 키우는데 이제 사무실 환경이 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많이 키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몬스테라 알부를 분갈이 할 적에는 우선 뿌리의 과습 그러니까 모든 게 토양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밭에서 자라는 그 식물을 그대로 밭에 흙을 갖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그냥 심었다. 거의 100%다 죽습니다. 예, 이렇게 논이라 밭 같은 데는 이게 토양이 배수 작용이 잘 돼요, 스스로. 그런데 이 흙을 갖다가 뭐 화분 같은 데 놓고 뭐 어떻게 될까요? 배수 작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갈이용 퇴비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화분이, 마사토, 저 마사토라고 많이 들었죠. 마사토 같은 경우는 보수라든가 배수, 바람도 이렇게 잘 통하죠. 그래서 요즘 몬스테라 알보 같은 경우는 그 화분 자체도 양옆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마트 같은 데서 구입하셔도 되고 많죠. 이렇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거 인터넷에서도 구입하셔도 되고 꼭 제가 뭐 이마트라고 얘기한 것은 뭐 이런 주위에 그런 상점에 가면
그런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뿌리에 과습 방지에 좋은 화분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매직 화분이라 가지고 구멍이 많아야 통풍이 좋죠. 그래서 이제 물을 몬스테라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번씩 줘도 관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배합토가 어떤 배합토를 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 대신에 거기다가 우리는 약간 그 퇴비 쉽게 말해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걸 줘야 됩니다. 물을 자주 주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나가겠죠. 아무래도 토양 같은 데는 그렇지 않겠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 물이 빠짐을 통풍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용기를 사용했을 때는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갈이 할 적에 결정했을 때는 이 폭이 우리가 20mm 정도 높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위까지 다 이렇게 덮어준다 해서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고 나무가 잘 자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최소한도 윗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눈 있는 부분을 갖다가 덮어주면 숨쉬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눈 있는 데를 덮어주지 말고 약간 부족하다 할 정도의 이렇게 흙을 덮어주는 것이 좋아야만이 뿌리가 활발하게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화분용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망을 바닥에 깔잖아요. 근데 겉에 안 깔아도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그 배합토를 그 몬스테라 알부에 사용하는 분갈이용 흙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보수와 배수 통기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알갱이 같은 쉽게 말해서 알순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구입해 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분갈이 흙을 채워주는 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절단을 시켜가서 분갈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다 넣고 수경 재배를 뿌리를 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뭐 다른 약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일단 뿌리가 내린 상태에서는 구태 오염을 방지가 안 돼도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그 이끼가 있지 않습니까? 이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자주 못할 경우는 상당 부분에다 이끼를 이렇게 덮어놓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원래 이제 알부 같은 경우는 그 습도가 30% 유지시켜줘야 돼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열대우림 지역에 대한 특성을 맞춰줘 강제적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직접 글씨 쓰고 싶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이렇게 제가 말로 전달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도 키우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분갈이 흙을 구입할 때는 한 가지만 쓰는 것도 하지만 최대한 뭐 다용도 분갈이 흙이랑 해서 우리가 마사토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타 등등의 그 어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처음에 이렇게 분갈이 했을 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에 물 수경으로 키워가지고 흙으로 배합토로 옮길 적에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면 안 돼. 물속에는 너무나 이렇게 약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한 이틀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이끼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으면서 햇볕이 약간 투과가 될 정도의 튼튼함을 유지시켜 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뿌리의 상처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햇볕에다가 무조건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게 잘 자라는 거 아니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열대우림의 지역에 자랐지만은 그 나라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햇빛에 갖다 놓지 말고 햇볕이 갖기 전에 내가 스스로 햇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때? 그 식용 그 불빛을 처음에는 쐬어주는 게죠. 밖으로 그 직사광선을 맞는 햇빛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한 뭐 5,000원, 6,000원이면 그 조그만 거 하나 삽니다. 조경 그 전등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비춰줌을 해서 일단은 애기니까 그 애기가 잘 어떤 그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옮겨갈 수 있는 환경을 가기 전에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걔가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충분히 이런 햇볕을 갖다 놔도 잘 자라더라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료가 없이 잘 자란다고 하는데 그렇죠? 뭐 비료가 없어도 물론 잘 자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튼튼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료를 줄 적에 반드시 어떻게 될까? 이것을 녹여서 액체 상태에서 녹여서 주는 것이 식물한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알보 비료 이런 것은 우리가 토양에는 이제 미생물이 함께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뿌리 발달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물과 잘 희석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희석시키냐라고 하면은 보통 그 우리 기준이 20리터가 기준이에요. 근데 20리터인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그럼 페트병 한 개가 2리터라고 가져갈 때는 몇 개 될까요? 잘 정리하면 10개가 있어야 되겠죠. 20리터니까. 그러면 이 10개의 페트병을 무조건 준비해 놓으셨다가 20리터의 물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희석을 시킬 수 있는 물과 잘 희석을 시키는 것을 어떻게 될까? 10개 페트병에 나눠 넣어야 되겠죠. 그럼 20리터의 물통이 필요하잖아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들으세요. 처음에 한 개의 페트병에다가 모든 걸 넣고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그 통이 없을 경우에는 물론 통이 있을 경우는 관계없죠. 그리고 나서 또 페트병 하나에다가 또 그 물을 또 넣으세요. 그리고 또 희석을 시켜도 다시 나눠가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리고 또 거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물을 반 넣고 나눠가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왕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0리터 물통 하나씩 꼭 필요합니다. 20리터 물통 하나 구입해 놓고 거기에다가 물과 희석할 수 있는 알보 비료를 갖다가 희석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 페트병으로 10개를 담아 놓으셔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것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쓰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수돗물 써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염분 성분을 빼고 하루 이상 물통에 보관했다가 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좋은 방법이었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미생물을 잘 번식하게 하는 약품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에다가 기포 있잖아요. 기포. 뭐 이렇게 우리 어항 같은 거 그걸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20시간만 넣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20시간만 넣어놓으면 어떻게 기포가 되고 미생물이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차라리 기포제를 넣어서 기풀러 가지고 공기방울을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주입시켜 가지고 그 물을 희석시켜서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그 물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알고 더 영양가 있는 더 잘 자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될까? 시간을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 관찰하는 습관에 대해서 기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기를 적에 우리가 이제 일지를 쓰듯이 이제 블로그에 일지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엑셀로 일지를 씁니다. 일지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적에 제품 언제 구입하고 그리고 뭐 또 분갈이 할 때 흙은 뭘 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어디고 거래처 어디서 구입했고 수량과 단가는 얼마고 이런 걸 갖다가 엑셀을 만들어 놓으세요. 물론 인터넷 상에다가 블로그 본인이 쓰신 분들은 올려놓지만 사실상 그보다도 컴퓨터에 엑셀을 만들어 놓고 엑셀로서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만든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물 주는 거, 어디서 구입하고 들어가는 비료, 퇴비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에 또 알보나 이런 식물을 기를 때 필요한 그 용품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컴퓨터에다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장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마다 풀면서 보면 되겠죠. 이런 방법이 상당히 식테크를 하는데 중요하다.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식테크를 만약 하신다면 그는 메모,
성장 과정의 성장 과정, 그러니까 일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걸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개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라고 있는가, 관찰 일지, 그 변화,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시비를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이것을 관찰하는 관찰 일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관찰 일지를 쓰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집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키우는 식물에 대해서는 관찰 일지를 꼭 써라라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엑셀로 여러분들이 관찰 일지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블로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써도 되지만 일단은 내가 블로그보다도 직접 빨리 연관성이 있게, 블로그라는 건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엑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시트에 여러 개의 시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시트에다가 쭉 써놓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좋은 식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꼭 제가 관찰 일지 쓰는 방법을 올려 놓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